안녕하십니까? 국어교실의 김웅섭 선생입니다. 오늘은 소설 독해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도 시가 문학과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시가 문학이 정서와 주체에 대한 정보를 읽어야 한다면 소설은 주인공과 사건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장면을 상상해라. 이 명제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 주어진이라는 말은 왜 쓰느냐? 소설은 지문의 길이가 길어서 편집된 장면만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면을 어떻게 편집했느냐에 따라 문제를 만드는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출제자가 편집한 장면의 내용을 얼마나 내가 잘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중략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중략을 중심으로 전반부 사건과 후반부 사건을 나누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줄거리 요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줄거리 요약은 출제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제시합니다. 따라서 줄거리 요약은 출제자의 힌트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기가 있는 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문제에 있는 보기는 주로 주인공과 사건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합하여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지문을 읽고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장면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소설은 우리가 사는 현실을 반영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정확한 인과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며 인물의 성격을 알면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상은 언제나 인물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필요한 등장인물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들은 주로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들의 관계를 파악하면 대략적인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지문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기출작품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리의 토지라는 소설입니다.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조준구와 아내 홍씨는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최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조준구와 아내 홍씨가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최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준구 부부와 서희의 갈등을 상상할 수 있고 그 갈등은 재산 상속 문제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준구는 하인 삼수를 내세워서 마을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이것은 치주와 소작인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주는 소작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마름이라는 하수인을 두는데 이 역할을 하인 삼수가 담당합니다. 그 다음을 보면 윤보라는 인물이 의병 자금 확보를 위해서 최참판가의 습격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윤보가 습격하려는 최참판가는 재산을 가로챈 조준구이며 그렇다면 조준구는 친일파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수가 윤보를 찾아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은 삼수와 윤보의 대화일 것입니다. 삼수가 찾아온 용건을 말할 것이고 윤보는 습격 준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대화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삼수가 왜 찾아왔는지만 알면 됩니다. 이 소설은 뒤에 중략 줄거리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반부의 사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조준구와 홍씨는 사당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삼수의 도움을 받는다.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다. 윤보 일행이 드디어 습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삼수가 찾아왔을 때 윤보가 자기 의도를 들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일 윤보가 그 의도를 들켰다면 분명히 삼수는 조준구에게 미리 알렸을 것이고 조준구는 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루 밑에 숨어있던 조준구 부부를 삼수가 도와줍니다. 윤보 일행이 떠나고 살아남은 조준구는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범인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후반부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등장인물이 다르고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보기가 있는 문제를 보면서 정보를 더 얻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보기를 읽어봅니다.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순환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 작품은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순환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가 이 시기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여기에는 몰락한 양반층이 있고 친일 세력과 저항 세력 그리고 기회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상당히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해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과 연결하면
몰락한 양반층은 바로 최찬판댁일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의 상속자인 서희가 이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일 세력은 당연히 조중구와 부인 홍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저항하는 세력은 조중구를 습격한 윤보 일행입니다. 그렇다면 기회주의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삼수밖에 없죠. 따라서 후반부에서 삼수가 조중구 부부를 도와줬다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전반부는 삼수가 윤보 편을 들려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보가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선택지도 분석해봅시다. 선택지에는 인물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1번에서 최찬판과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삼수와의 협력 관계를 거부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수가 다시 조중구 쪽으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삼수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윤보가 거절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입니다. 삼수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 윤보가 조중구를 습격하는 장면입니다. 시간을 끌면 발각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3번을 보면 봉순이가 서희의 몸을 잡아당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비교적 안정적이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면서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몰락 양반층과 저항 세력 간이 새로운 갈등이 나와야 합니다. 4번에서는 홍씨와 서희의 갈등이 나옵니다. 줄거리 요약에서 보았던 재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그리고 5번은 기회주의자 삼수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보기의 설명대로 몰락한 양반의 역할을 하는 서희, 친일 세력의 역할을 하는 조중구 홍씨, 기회주의자의 역할을 하는 삼수, 그리고 저항 세력의 역할을 하는 윤보 일행이 확인됩니다. 3번의 봉순이의 역할이 제일 애매합니다. 실제로 지문을 찾아보면 홍씨가 서희를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봉순이는 서희의 몸종이고 홍씨로부터 서희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 등장인물과 그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지문을 읽는다면 훨씬 더 빠르게 내용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은 이런 상상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